don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구 관할 읍동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주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읍등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근영 팽성읍장입니다. 윤석용 신평동장입니다. 김재신 원평동장입니다. 이의재 통복동장입니다. 현경 비전 1동장입니다. 강다영 비전 2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최원종 세교 동장입니다. 백광현 용희 동장입니다. 권봉미 동삭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자치구 관할 읍동에 대한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수도위원들 금방 간다고 지금.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 받고 하는 거니까. 네, 손함정 의원입니다. 우리 남북권이죠, 국장님. 남북권. 이륙 8개동인가요? 이륙 8개동. 읍장님과 동장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백광현 동장님 식사 안 하신 것 같아요. 대답이 늘 우리 그 평택 시민과 또 우리 팽성읍 또 각 동에 우리 8개 동의 동민들을 위해서 읍민들과 동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들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이신데 어쨌든 그 이번 시간에는 뭐 추경 예산보다는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우리 또 1년 동안 살림해 오시면서 뭐 장점과 단점이 또 있을 테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동장님과 읍장님들도 좀 선택적인 사업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도 있을 테고 하신데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팽성읍이나 동별로는 그게 예산이 이렇게 뭐 풍족하지는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 건 알고 있지만은 뭐 우리 뭐 같은 뭐 여기 예결위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시민 우리 그 읍민이나 동민분들에 대한 생활의 만족감 또 지역의 이제 현안 사업 크고 작은 현안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지역의 안전 사고에 대한 부분 해서 관리들을 잘 해주고 계시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전체적인 뭐 평택시 예산 뭐 이런 부분은 뭐 생략을 하고 공통적으로 좀 읍장님과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뭐 이제 서부 지역도 있고 북부 지역도 이제 있겠지만은 거리에 대한 그 청결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 동장님이나 읍장님들이 많이 경험을 좀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11월 달 중순부터 이제 그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가로수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다 보면은 거리를 거닐다가 시민들이 미끄러져서 좀 다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평상시에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대부분 동이나 읍면에서 이제 그 활동 사항은 우리 이제 통장님과 이장님들 면 단위는 이제 이장님들이고 읍 단위도 이장님들이죠. 읍 단위들 그분들 이제 관리도 잘 해주시고 또 주민자치를 통한 또 각 단체장님들과 그 회원분들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보면은 이제 봄에 되면 이제 봄꽃 식재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이제 단체별로도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공통적으로는 이제 꽃식재, 제초 작업 등 해서 많이들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낙상 사고 예방에 대한 출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겨울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전총괄과나 그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부서에다가 제설 장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로는 이제 제설 차량들이 항상 그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폭설이나 눈이 좀 많이 내릴 때에는 긴급 가동을 해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고 자동차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한 작업은 순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인도에 눈을 치우는 게 사실 큰 문제거든요. 방금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할 그 타임에도 우리 저 송탄 쪽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이제 그 식당 앞에서 잠깐 만났는데 어머니가 집 앞에 눈길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느냐 그랬더니 93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눈길에 넘어지셔가지고 팔이 골절이 되고 엉치 부위가 골절이 돼서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제 양지가 있고 응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로수에 가려서 음지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건물에 가려서 눈이 제때 태양을 받지 못해서 눈이 녹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보도 또 특히나 이제 횡단보도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경계석이 없이 보도블록만 이렇게 깔린 상태이고 경계석 앞에 보면은 그 횡단보도 앞에 보면은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고 점자블록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그 점자블록이 굉장히 위험해요. 점자블록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힘드시겠지만은 염화칼슘을 사람들이 좀 다니면서 이렇게 살포를 해서 미끄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읍장님과 동장님들이 잘 챙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읍장님과 동장님들께서 우리 의회에다 요구하실 사항은 혹시 계신가요? 평택시 의회에다 없으십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최원종 동장님 올해 연말에 이제 퇴임하시잖아요. 우리 국장님 김병준 국장님도 연말에 퇴임하시고 그러는데 동장 가서 또 퇴임하시는 분이 또 계신가? 최원종 동장님 외에 있으세요? 그 대표적으로 최원종 동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국장님이 계시고. 아니 동장님한테 국장님은 네, 지금 말씀 감사하고요.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제가 92년도에 시작해서 34년째 이제 올해 됐는데 하여튼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은하 의원님, 그다음에 선남위원님 감사드리고, 여기 같이 계신 국장님한테도, 그리고 또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위원장님한테도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서라도 제가 이제 현직에 있던 시절을 떠올려서 좋은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퇴임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소감을 말씀하시고, 우리 이제 국장님은 위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 시간을 드려요. 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직접 이따가 네. 이제 끝날 시간쯤 돼서 국장님한테는 하시는 거고, 하여간 뭐 30 몇 년 하셨죠? 34년이고요. 34년 내년 공직 1년은 생활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퇴임 후에 어떤 이제 제2의 생활을 좀 하실 또 알찬 계획을 또 잡으셔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그동안 34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평택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이 평택시에 대해 그동안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 대체적으로 뭐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의회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뭐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이라든지 뭐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어려워 생각하지 따로 마시고. 준비된 그러면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장님이 너무 잘해주셨는데 천하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동장님들과 우리 비전 이동훈 팀장님이 오신 거죠. 네,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팀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시고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겨울철 낙상 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좀 관리 좀 잘 부탁한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예산 관계가 뒤따르면은 도로관리과나 안전총괄과에 저희가 또 얘기를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는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어떤 올해 25년도 한 해도 우리 읍면에서 아니 면은 없구나. 저희가 제 지역구가 면이 있어갖고 읍동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이번 25년도 3차 추경에 본청 관할 업동에 보면 횡성읍 전기요금이 뭐 3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뭐 특별한 뭐가 있어요? 내역이? 세입은 예산은 없으니까 세출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폭염이 좀 일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을 치시는데 냉방기를 좀 많이 사용해서 그 전기 소비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작동에는 조금 아까도 우리 손하명 의원님 제초 작업 엄청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변 제초 작업이 원래 기존에 4천이었다가 오히려 1,000만 원 삭감하고 3천으로 조정해서 올리셨어요. 뭐 도로변 제초가 어떤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모산 영신지구가 있는데요.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 관리 전환이 되면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 돼서 저희 동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은 범위는 넓어졌는데 면적 자체는 조금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조정하게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산림 뭐 거기 녹지는 산림 녹지과나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에서 제초 작업을 해서 네, 그 맞습니다. 동해 예산 부분은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그다음에 명시 2월이 있어요. 명시 2월은 세교동인데 우리 뭐 동장님 우리 저기 손하명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그 오랜 세월 동장님 역할 하시는 동장님 몇 년 하신 거죠 지금? 올해까지 34년째 아니 동장님 어떻게 동장님 발령 3년 반 했어요. 3년 반 동안 세계동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나 민원행정 업무 지원 이 부분은 원래 올해 이제 새로 신규로 건축되는 세계동 청사 이전에 따른 건데 이제 그게 지금 지연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명실 2월 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계동 청사는 언제 준공됩니까? 준공은 1월 달에 준공되고요. 2월 달에 이제 인테리어 어떤 거 거기 해고서 3월 달에 이제 입주가 되겠습니다. 3월 입주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좀 일찍 됐으면 동장님이 좀 같이 입주하셨을 텐데.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청사 개관하게 되면 개관식 때는 꼭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애써주셨고 하여튼 그다음에 26년도 본예산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뭐 관할 읍면동은 뭐 세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이때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안중이나 청북 이런 데는 그 공설묘지를 관리해서 세액 수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읍동에는 지금 없으신데 그 예산 내역 중에 그 아까 뭐 세계동 말씀하신 신청산제 이사비로해서 예산 잡은 게 있고 원상 복구도 시켜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그 도로변 제초 작업 용역이라고 그래서 용의동도 있던데 이게 당초 예산은 2천만 원인데 증감해서 3,500은 1,500 늘어나는 건 어떤 사유예요? 용의동 도로변 제초 작업 용역. 예, 그 이제 당초에 이제 휘수를 1회로 이렇게 제초 작업을 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 미관을 좀 개선을 하려면은 연 2회는 제초 작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단가 인상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역들 보니까 뭐 용의동만이 아니라 그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료에서 예산을 잡은 거를 좀 삭감하고 그걸 용역으로 돌린 동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런 건가? 그런 문제도 있고 좀 안전 문제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소 속에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용역 방식으로 돌린다 이런 부분 네 말씀이시죠? 그래요. 일단 뭐 제 질의는 여기서 하고 근데 이제 끝으로 물론 이제 저도 현장에 있는 우리 읍동장님들의 어려움은 아는데 아까 이제 우리 저 방송하는 거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읍동장님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뭐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시스템은 뭐 당연히 그 위원회나 주민투표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읍동별 주민참여 예산이 63건에 8억 2,923만 원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좀 이 부분들이 그런 과정들 속에서는 충분히 소통과 대화 또 의견들 또 나름대로 뭐 그런 현장에 제일 많이 가시는 게 우리 읍 동장님이잖아요. 행사가 개최됐을 때 토요일 일요일 날 개최돼도 읍 동장님이나 각 팀장님들이 나오셔갖고 같이 도와도 주시고 행사도 하시는데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좀 평가들도 같이 좀 이루어지면서 좀 더 내실 있는 주민 참여 예산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는 건 알지만 좀 더 평택시의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인한 그 사업들이 좀 더 성과가 있고 한 단계 좀 발전하는 그런 주민 참여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26년도에도 주민 참여 예산에 따른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끝으로 좀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네, 주세요. 이윤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의 그 읍면동 관할이 이제 북부 쪽이라서 그쪽도 이제 일부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이쪽 이 남부 관할 본청 관할 그 읍동 그 지금 참여 예산 사업 내용 63건을 이렇게 보면 일회성, 소모성, 축제성 예산은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사업 프로그램을 잘 편성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북부 쪽은 일부 이제 일회성, 축제성 예산들이 좀 올라와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잘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의 어떤 뭐 발언권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참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최종 평가 보고를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주민자치, 주민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획을 잘해요. 사업 이름도 잘 네이밍도 잘 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잘 기획을 잘 한다는 얘기죠. 예산 편성까지도 본인들이 다 뭐 견적도 내고 해서 갖고 옵니다. 집행을 이제 시작을 하죠.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 집행이 시작이 됩니다. 집행을 해놓고서는 빠져버려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괜히 또 이거 방송을 뭐 많이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부 또 시민분들께서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다는 아니지만 집행 초기 단계에서 빠져버리세요. 소위 얘기하는 개막식하고 빠져버리세요. 그럼 다 그 뒷수습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이 다 뒷수습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500만 원짜리 사업이든 3천만 원짜리 사업이든 뒷치닥거리 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사업 규모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 초입 단계에서 빠지려는 그런 지금 사업을 이제 기획하시는 주민자치회에서 그러한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 그래서 집행을 하고 또 최종 결산도 하고 또 본인들이 그 결산에 따르는 평가도 해서 다음 해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도
새롭게 또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본청 관할 읍동 그 동의 사업 프로그램은 그런 예산이 없어서 그런 뭐 축제성 예산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그동안에 5, 6년 동안 줄기차게 떠들었던 의원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준구 의원입니다. 3회 추가 경정 예산을 보면 동삭동만 감추경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예. 일단 예산팀장님 출신이시라 아니 이게 맞다고 일단은 생각하셔서 그런지.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 이제 당초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좀 많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추경해서 정리하려고 반영했습니다. 네. 다른 면동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아까 유승영 의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제초 작업이 항상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거리예요. 매년 이제 비가 오면 확 자라 있고 또 제초 작업을 열심히 해주시면 또 우기가 오면 또 확 자라 있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대안이 없을까 싶은 생각. 뭐 기본적으로는 뭐 도로를 깔을 때 밑에 뭐 방수포나 이런 거를 더 설치를 잘하면 하면 뭐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기존에 설치된 곳들은 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동장님들도 이제 읍장님들도 고민이 있으셔서 제도를 좀 바꾸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세요? 기간제 분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과 아니면 용역을 줬을 때 일단은 예산은 차치하고 운영을 하기에 어느 게 더 편하신지 의견을 좀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일 그래도 읍장님이 평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초를? 올해 제초 작업을 총 35회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반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반은 전문 용역사에 맡겨서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들은 대부분 저희 지역 주민들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까 지역을 속속들이 잘 하시는데 다만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고, 용역을 주면은 그분들은 전문적인 분이시더라 작업 능률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단가 면에 있어서는 단가는 저희가 뭐 1,800, 1,600 거의 비슷합니다, 연간에. 예. 단가적인 면에 그래서 있어서는 혼용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뭐 손하명 의원님도 제초 작업 관련돼서 항상 제설 관련돼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 그분이 항상 저희가 고민이라 그렇고, 저도 이렇게 면동 예산들을 보면서 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주민참여 예산을 저희 복지국 담당해 주시는 북부권에 있는 면동 11개 면동에도 당부를 드렸고, 오전에 이제 자첩역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남부권의 면동장님께 또 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게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의원님들도 동장님들이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한 5, 6년 전도 이제 집행이 되다 보니 그 고민이 시작이 된 것 같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갖기 시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주민자치 예산이 우리 동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서탄 같은 경우에는 좀 관광적으로 조금 동네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꽃밭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가꿔볼까라는 고민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같이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뭐 용의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조금 작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가서 즐길 곳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농구장을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는 면동의 특성에 맞는 이 결들이 맞는 사업들이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네를 잘 분석해 주셔야지 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편성하는 예산이야. 물론 편성하는 건 맞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편성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지, 본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계를 좀 극복하는 시기가 있어야겠다라는 것 같아서, 좀 다들 동장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회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세교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3월달에 입주를 하시나 봐요. 3월달 입주가 계획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기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 때 세워졌나요? 이해 추경에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랄까 이제 명시이율로 해갖고 내년은 내년에 2, 3월 2월, 경에 네, 그래서 집행을 명시이율이 하겠습니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주하시면서 1월 달쯤부터 뭐 책상도 사고 의자도 네. 사고 하면서 쭉 네, 입주 1월 준비하시는 걸로. 달에서 2월 달 사이 다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자식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비전일동 보면 백꽃 축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24년, 25년 축제로 발전했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주묘 참여 예산자로 조형물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 조형물은 어떻게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이제 백꽃 축제를 저희 비전 일동의 축제로 네.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 백꽃 축제, 그다음에 저희 그 특성상 배나무가 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조형물은 무슨 이렇게 백꽃 이런 나무를 조형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이게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네. 해서 어디다가 설치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통복천 일원에 네. 그 벚꽃나무가 좀 없는 일부 네. 구간이 있어서 네.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그루를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예산이 지금 2천만 원이라 여러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개 정도 가능할 한 개 것 같습니다. 정도 이렇게 네. 상징적으로 하실 네, 네. 생각이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백꽃마을 미디어 아카이브 체험 로드가 또 있어요.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이거 사업도 이제 백꽃마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백꽃마을의 역사나 그 문화 컨텐츠를 그 주민 기록단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네. 그분들을 일단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그와 관련된 미디어 영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만든 영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할 네네. 계획입니다. 저는 이 주민 참여 예산을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 너무 좋은 말씀하시고 사실 이거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백꽃마을 축제는 사실 노래자랑부터 해서 지금 발전해가고 재정 평가상 아주 우수로 나왔던 이 축제거든요. 이 우리가 축제를 찾을 때 사실 우리 평택에 맞는 어떤 축제를 할까 하는데 축제 시작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본보기로 굉장히 좋은 샘플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가지고 또 그걸 추명 예산을 해서 더 확장하고 이렇게 연계성 있는 거를 한다는 게 주민 참여 예산에서도 굉장한 본보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샘플을 좀 홍보하고 또 우리가 어떤 거를 축제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평택한 백꽃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착안을 잘했어요. 근데 그나마 많이 사라져서 아쉬움이 있는데 또 그거를 이렇게 추억으로 남기고 자료로 남긴다는 것도 연계를 참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샘플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가 됐던 주민 참여 예산이 됐던 이런 것이 우리에겐 본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샘플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해서 더 나아지고 그것이 연계가 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우리의 그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도 뭐 주민참여예산 갖고 여러 가지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우리 동사무소 읍면동장님들도 물론 뭐 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도 이걸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 문제는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팬성읍에 보면 팬성읍 자전거 스탬프 챌린지 행사 운영 용역 있어.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팽성에는 안성천 주변에 자전거길이 지금 잘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자전거 교육들은 대부분 뭐 실내나 실외에서 네. 강습 위주로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네네. 저희는 강습뿐 아니라 직접 나가서 자전거길 가서 타보는 것도 있지만 안전교육 또 정비까지 네네. 교육을 하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 그 안성천 자전거길 곳곳에 네. 포인트를 찍어서 네. 거기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받고. 예. 그래서 주민들께 좀 흥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전거가 좋은 게 뭐야?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진 게 자전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잘 살려서 하셨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통복, 언평, 세계동의 환경에 대한 주요 참여 예산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 많은 분들에 있어서 이걸 제가 하나둘 다 묻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해야 될지도 중요하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제가 그 기후에 대해서도 궁금은 하지만 그런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참여 그리고 우리 위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고 또 그 홍보를 잘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참여 예산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소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백꽃 축제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최종구 의원 계시지만은 비전 1동의 그 백꽃 축제 행사가 좀 큰 행사죠. 규모가. 그렇습니다. 동 행사로 치고는 좀 큰 행사고 우리가 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통북동, 세계동에서 이제 벚꽃 축제 행사 뭐 이런 행사들을 좀 하시는데 그 행사장을 보면은 백꽃은 안 보여요. 행사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2015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소사벌 택지 개발하기 전 당시에는 약 한 177.9 헥타르 우리가 약 178 헥타르 정도 됐고 2019년도에 이제 소사벌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159.1 헥타르로 축소가 됐고요. 또 그동안 이제 화상병, 과수 노령화 등으로 해서 이제 배나무를 이제 베서 이렇게 배나무가 훼손된 게 많이 있어서 현재는 112.4 헥타르 정도 돼요. 112.4 헥타르면은 약 한 33만 6천 평 정도 그 정도 이제 규모가 지금 현재 배나무가 이제 과일을 이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건데 그 가수원 안에 어떤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기왕 이렇게 행사를 대단히 하실 때 백꽃도 좀 보고 또 그 포토 그 우리 시민들 뭐 요즘에 포토존 해서 사진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축제를 하면 더 아름다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우리 동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전 사전에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 방법도 괜찮을 듯 싶어서 말씀드리는 네,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예, 의원님 마치겠습니다. 네, 소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구 관할 읍동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국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